네, 조 변호사입니다. 월요일이고 조금 늦게 출근을 하네요. 요즘 제가 철학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철학 공부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어느 선배님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, 앞으로 이제 사업적으로도 이분이랑 계속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원래 철학을 전공하셨고, 또 그분의 삶 자체가 되게 철학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,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분이 서양 철학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, 제가 사실 동양 철학은 조금 아는데 동양 고전이랑 서양 철학은 잘 몰라요. 잘 모르는데 이제 이분이 그게 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, 서양 철학 중에 몇몇은 정말 깊이 파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, 우리 다음에 조 변호사 보니까 되게 탐구적인 같은데 우리 2주 후에 또 만날 때 그때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? 그러면서 숙제를 탁 주시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옛날 학교 때 세미나 숙제처럼.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철학자인 들로에즈라는 사람의 어떤 책을 좀 한번 읽고 와 볼래? 그게 이제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인데, 저도 이제 사실 들로에즈라는 이름만 제가 들었지 잘은 모르거든요. 그런데 천개의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, 그러니까 이게 여러 지층이 이렇게 쌓여서, 이렇게 책들은 여러 가지 지층이 쌓이는 게 고원이잖아요. 근데 그 이렇게 하나의 고원에도 여러 개의 지층이 쌓여 있는데, 이게 1000개의 고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지층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양반이, 들로에즈가 카타리라고 하는 철학자랑 같이 말년에 작업을 한 책이라, 공동 작업을 한 책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인류 문명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, 마치 최근에 이제 우리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란 책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었듯이, 질 들로에즈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같아요. 그 책을 좀 샀죠. 일단 그분이 말한 1000개 고원이라는 책은 절판돼 가지고 없어요. 책이 중고 서점에 보니까 7만원 8만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지금 책을 좀 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, 그래서 보니까 질 들로에즈는 일단은 차이와 반복, 차이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차이와 반복이란 책을, 이 양반의 독박사 논문이라 그래 책을 사서 봤는데, 이게 철학책은 진짜 어려워요. 딱 2페이지 보고 질겁을 해가지고,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지? 이게 번역 투라서 그런가? 이게 언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뭔 말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. 도저히.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단 들로에즈를 설명하는 강의들을 쭉 들으면서, 이게 대강 어떤 말이구나라는 이제 감을 좀 잡기 위해서, 이게 선배님이 갑자기 숙제를 주는 바람에 팔자에도 없는 지금 서양 철학 공부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. 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아직 정리가 된 건 아닌데, 여기서 말하는 차이라는 게 이런 건가? 아직 생각이 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인데요. 감을 조금 잡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. 자, 우리가 매년 봄이 오잖아요. 매년 봄이 오는데, 그 봄이라고 하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은 매년 그 봄이 다르죠. 좀 더 쉽게 설명하면,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계를 할 때, 자, 4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술, 또는 4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취미. 그러면 40대 남자들은 방 안에서 조용히 독서를 좋아한다. 그게 통계치가 나왔다. 근데 나는 40대 남자인데 난 별로 전혀 동감하지 못하는데,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소위 일반화를 시킨다는 거. 지난번의 봄과 올해의 봄과 내년의 봄이 다 다른데 그냥 봄. 그 다음에 40대 남자, 한국 남자, 또 변호사들은 이래. 뭔가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획일적인 접근이고, 이렇게 해서 소위 시대 정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사실은 한 명이 다 다르다는 거죠. 일단은 같은 40대 남자를 하더라도 다 다를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작년에 왔던 봄과 올해 왔던 봄이 다르고,
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. 심지어 나라는 사람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은 이 들레이즈라는 사람은 약간 그 제가 볼 때는 무정부주의자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획일화된 따라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은 정말 하나하나의 그 캐릭터는 소중하고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자, 이 서로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즉 동양과 서양이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존재하고,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쟤는 나랑 쟤는 틀렸어. wrong. 틀렸어가 아니고 나랑 다르군. different. 그런 나랑 그냥 다를 뿐이지 different 할 뿐이지 wrong 틀린 건 아니다.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발전, 관계의 발전과 이런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는 전제가 된다는 거고요. 이게 이제 개인으로 돌아오게 되면 매일매일 어제와는 다른 나의 존재를 자각하고 어제보다는 내가 얼마나 조금 더 달라지느냐, 이제 여기서도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. 그 제가 어제 우체부 프레드란 책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.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오랜만에 블로그를 한번 봤죠. 제가 줄거리는 대략은 기억이 나는데 보면 이제 뭐 우체부 프레드의 어떤 교훈 이래가지고 크게 4가지를 얘기를 하던데 뭐 그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 뭐 사람보다는 돈보다는 사람에 집중해라, 뭐 일을 사랑하라,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매일매일 차이를 만들어내라. 어제와는 다른 나, 매일매일 차이를 만들어내라. 그래서 여기도 차이란 말이 나오네. 그래서 차이라고 하는 게 서로 different한데 어제와 내가 different 하면서 그게 조금 더 발전, developing 된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구나.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차이를 자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되겠다. 어제 나보다는. 그러면 이게 어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차이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좀 남다를 수 있겠네,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좀 할 텐데 제가 뭐 숙제를 받은 게 뭐 딜레이즈의 1000개 고원,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의 관념의 모험. 야, 이 책 한번 봐봐. 이 책 보고 한번 같이 얘기 해볼까? 근데 화이트헤드란 사람은 저는 이제 얘기만 들었죠. 왜냐하면 예전에 도울 김용옥 선생 책을 한창 볼 때 도울 김용옥 선생이 도울 김용옥 선생도 보면 되게 지적인 어떤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. 근데 자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이 화이트헤드를 이제 이 양보다 한자로 화이트가 휜 화이트고 헤드가 머리니까 백두선생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릴 때 이게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화이트헤드 책이구나 그랬는데 어머나 그 선배님이 또 화이트헤드 얘기를 하셔가지고, 그래서 그제 그냥 딱 1시간씩 책을 보든가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그 서양 철학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어렵긴 어렵지만은 이제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꼭지를 좀 집어내서 제 식으로 좀 표현하는,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제가 질 딜레이즈의 그 차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좀 풀어봤지 않습니까? 이제 새롭게 좀 뭔가를 배워 나갈 수 있고, 이렇게 배운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한 주의 시작입니다. 지난주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러퍼머스트 노의 조성 변호사였습니다.